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지기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좀 내리고 있네요. 이 비가 또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계절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환경인데 4월이 지나고 5월부터는 어떠한 또 시장이 또 변화가 나타날지 우리가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주간 찐시황을 통해서 한 주간을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물론이거니와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강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번 왜 그러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늘 이제 상고하저 이야기를 이제 연말부터 많이 드려왔는데 적어도 4월 달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죠? 2주 동안도 종목의 이러한 좀 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침 시작 전 방송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진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업데이트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뒤에 또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또 저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내용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미국의 금리 부담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CPI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금리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는 빨간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저 아래에 있는데 막상 발표된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한 수출 데이터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렸던 게 뭐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무슨 유동성? 예탁금. 네.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대기자금 이런 것들이 바닥을 찍고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증시의 종목 장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적어도 한 2주 동안 5월 3일 날 F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연준이 이제는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둘 것 같고 금리라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 관심 많을 텐데 그걸 이제 변곡점으로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4월 말까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4월 10일부터 한번 제가 중요한 것들만 하나씩 뚝뚝뚝 이렇게 자료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월요일 날 장시작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들 리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는 무슨 키워드를 드렸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이 메타버스 패션 위크에서 여전히 메타버스는 조금 완전히 사장된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러한 산업들이 조금씩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만두는 사업을 접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메타버스의 환경은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서는 이 뉴스가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페토가 그죠? 이게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죠. 이게 이제 게임이 아니라 그냥 게임에서 제외해도 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에서 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종목 정도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다 한 번씩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랐었던 그죠? 뭐 차트만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어떤 그림이 과거 있었는지.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로 거인의 발자국처럼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죠. 2021년 하반기였죠. 자이언트 스텝. 차트를 아마 길게 봐야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저 구간이죠. 네, 요 구간. 이 얼마부터 올랐나요? 한 10,000원, 20,000원부터 80,000원까지, 90,000원까지 쫙 올라가던 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쭉 올랐던 그런 구간도 있었죠. 근데 지금 위치 한번 보세요. 지금 위치. 지금 위치는 거의 그 올랐던 부분들이 다 빠져가지고 원위치되어 있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는 위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대비해서는 뭐 위치상으로는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죠? 네. 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이렇게 양봉을 하나 10%짜리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이 가격권은 그래도 바닥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는 아직까지 모습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그래도 얼추 조금 전에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올라갔던 것들을 다 반납해서 빠져있는 이 위치 정도에서는 중기적으로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 뭐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스트를 말씀드렸고, 맥스트도 마찬가지죠. 맥스트도 많이 올랐다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아직 200일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록색 이동 평균선, 그죠? 기울기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가 속해 있는 메타버스의 시황이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다. 적어도 기울기가 이렇게 꺾이다가, 그죠? 적어도 이렇게 완만하게 되다가 이렇게 멈추고 이런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울기가 저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뭐 턴어라운드에 아주 강한 시그널은 없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여기를 바닥을 잡아준다면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기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페토의 이제 이 서비스 일부를 이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알체라라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알체라는 목요일과 금요일날 이틀 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알체라도 마찬가지네요.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격 조정 받아서 200일선 부근까지 떨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맥스트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죠. 맥스트는 200일선 기울기가 여전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가파르게 그림인데, 알체라는 떨어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맥스트가 어느 위치다? 여기다. 이해되시죠?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그죠? 가파르게 하락하는 요 구간. 그래서 알체라처럼 주가가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오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질 거고, 이 이동평균선은 결국에는 좀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여기에서 더욱더 시황이, 이 업황이, 메타버스를 둘러싼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아서 200일선 부근의 전후가 좀 저점이 될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주도주는 아니지만 가격 조정 맞는 반등 탄생,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위즈윅 스튜디오 이야기 드렸던 위즈윅 스튜디오인데, 요게 훨씬 더 제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으로 위즈윅 스튜디오는 강세를 보이는데, 이건 이유가 있었죠, 그죠? 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같은 뭐 관련 종목이긴 한데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보시죠. 네, 뉴스 뭐 공시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위즈윅 스튜디오는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대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유동성이 이야기가 뭐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하루하루 거래량을 보시면 적게 거래될 때는 15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좀 많이 사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거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를 늘려주는 거니까 기업 가치하고는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주식수, 유동성 주식수를 유동 주식수를 늘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훨씬 더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이 관련된 종목들의 바닥을 좀 잡아주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 결국에는 근데 이 200이동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작용을 한다? 아까 알체라는 위에 있으니까 지지 역할을 하지만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올라가면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리는, 왜? 무상증자 하니까 좋아서 쫙 올라갔는데 무상증자는 기업의 가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심리적으로 땡큐인 거죠. 그죠? 땡큐. 그래,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왔을 때 내가 팔아서 챙겨야 되겠구나. 드디어 본전에서 챙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심리가 아마 쭉 만들어지면서 윗꼬리를 달지 않았나. 그 가격대는 200일선 전후가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참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자, 이게 전기차라고 보시죠.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바닥에 이렇게 쭉 까는 뭐죠?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결국에는 전기차는 핵심은 배터리다. 그죠? 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원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전기차의 핵심이죠. 가격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가격을 이게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시 또 막 인하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월요일날 나왔던 기사는 뭐냐 하면, 전기차에는 또 모터라는 것도 들어가요. 여기 앞에, 그죠? 모터라는 것도 이때 들어가는데, 이 모터와 같은 이러한 전동장치의 핵심 부품에는 자석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자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가족 여러분한테 월요일날 홈페이지까지 열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게 요 기사였습니다. 그죠? 전기차는 배터리 싸움, 실은 자석 싸움이다. 요런 거. 요게 아마존에서 실제 판매 중인 바 형태, 바는 BAR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 형태의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이미지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 우리나라에 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바로 월요일날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맞죠? 월요일날. 자, 참 시장은 우리도 열심히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에 노바텍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야, 저런 기사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짜 분석을 해서 관련주를 찾고 수혜주를 이렇게 투자하는 걸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 현명해졌구나. 그리고 시장은 참 똘똘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사이트는 이 사이트였죠. 노바텍의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거든요. 그때 월요일날 우리 카페 815 카페 자료에다가. 자, 이 회사의 사업은 자석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성기술연구소 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이 회사 홈페이지에 하나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사와 가장 좀 관련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충전기에도 들어가고 생활가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태블릿 PC를 케이스를 이렇게 덮을 때 이렇게 뭔가 탁 달라붙는 느낌, 그죠? 그게 바로 자석을 이용해서 그렇게 탁 달라붙는 거를 만드는 그 부분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노바텍이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중반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목요일 날 신고가 냈다가 살짝 쉬는 그림인데, 윗꼬리를 쫙 달면서 이렇게 밀렸던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 아, 그 뉴스로 움직이긴 했는데 한번 상한가 가는 것보다 더 기업 가치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죠?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로 이게 기업 가치가 이거를 커버해서 더 올라가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막 뒷받침이 되면서 30%가 이렇게 한 방에 오르는 건 참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30%가 시가총액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나 뭐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진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30% 오르고 여기서도 한 또 뭐 한 15% 20% 오르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게 일주일 만에 50%가 달라지는 게 맞아? 그죠? 이러한 아마 퀘스천을 한 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한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 JP 모건의 반도체 시장 전망이 나왔던 주간이었고 이번 주가 그 자료를 한번 가져가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3월 달에 3월 중순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가 주 초에는 강했죠.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을 더 이상 내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JP모건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최악의 반도체 다운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 반도체 D램, 낸드 모두 더욱더 가격은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대신에 이렇게 다운 사이클이 많이 나타나니까 감산이 진행될 것이고 투자를 축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1Q, 2Q, 뭐 3Q가 이렇게 된다면 1Q 실적 시즌이 나올 때 요 무렵에 모아가는 전략을 권고한다라는 겁니다. JP모건에서는. 왜? 지금은 이미 캐시 코스트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캐시 코스트가 뭐냐면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100원이 들어간다면 제품 가격이 100원이거나 90원이거나 이미 생산하는 원가와 비슷한 가격에 팔리거나 그거보다도 못하는 가격에 지금 후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그래서 캐시 코스트 정도까지 빠지면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우니까 결국 감산하고 투자 축소하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D램은 이미 캐시 코스트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낸드는 이미 얼마? 100원 생산하는데 100원 드는데 낸드 지금 90원, 80원에 내려가 있다. 그래서 이미 캐시 코스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SP라는 게 뭐죠? ASP 이게 Average Sales Price잖아요.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비용보다도 더 낮은 상태니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산을 해야 되고 투자 축소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게 이게 언제냐면 3월 17일에 JP모건에서 나왔던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발표했던 게 뭐죠? 감산, 물량을 줄이겠다. 드디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재고도 언제? 여기가 EQ가 피크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도 서서히 상반기를 지나면 줄어들 거고 U자형의 회복을 할 거고 탑픽은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탑픽은 선호도 그러니까 그다음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요 순서대로 외국계에서는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JP모건은 제가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월가의 황제, 그죠? 그래서 항상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IB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 이러한 코멘트를 다니까 주가도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장 흐름이 강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삼성전자는 200일선 위에서 그래도 신고가 갔다가 밀렸어요. 자, 그죠?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시가 높게 출발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200일선이 지금 기울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기울기 초록색. 더 이상 안 빠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완만하게 우상향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는 업황이 턴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선호도 측면에서 JP모건에서 가장 후순위라고 이야기했던 자료가 잠깐만요. 어디 갔어? 네.
후순위라고 이야기했던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000-660 000-660. 네. 자,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다르죠, 그죠? SK 하이닉스는 아직 200일선 넘어섰다가 또 200일선 부근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고 그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뒤를 따라가는 모습.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 놓은 하락갭을 회복을 했고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 아직은. 그리고 초록색 200일 이동평균선도 완만하게 이제 좀 기울기가 조금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자,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최악의 실적이 나왔는데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가 바닥인 케이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장비 소재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와 같이 그려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하이닉스의 주가의 반등이 시원찮다 보니까 이번 주에 IT 장비 소재들도 주 초반에는 조금 움직이는다 하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좀 밀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실적 때문이지 않을까. 바닥은 맞는데 1Q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점점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IT 반도체 소재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괜찮을까? 예. 그죠? 안 좋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상 뚜껑을 열 시점이 되니까 조금 불안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IT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을 게 별로 없겠죠.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일단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리고 하이닉스가 달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달리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도 좀 200일선 부근에서 여전히 아직은 주춤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단 200일선에서 강하게 좀 튀어올라야 하이닉스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운 장비주들 움직임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것까지 보고 하이닉스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종목을 PSK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PSK도 주 초반에는 신고가 경신을 하다가 한번 보실까요? 주 후반에는 밀려버렸어요. PSK. 그죠? 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화요일까지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신고가. 근데 수, 목, 금은 거래량은 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탄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신을 못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밀어 올리기는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아닌가. IT 섹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소재 쪽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배터리 셀 쪽을 볼 때는 이 AMPC가 중요한데 AMPC 효과론에서 가장 수혜를 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셀 메이커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과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죠? 이게 셀 업체의 주가고 여기가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인데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더 벌어지기보다는 양극재가 멈추든지 아니면 셀이 올라가든지 해서 조금 그 간격을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AMPC 4월 18일부터인가요? 우리 IRA가 또 시작되는 게 AMPC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규체적으로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셀, LG 에너솔루션과 이노베이션, 그죠? IRA 세제 혜택으로 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괴리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조금 주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흔들리면서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2차전지 업체들이 좀 바닥을 잡고 이제는 조금 다시 또 턴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이 쉬는 사이에 2차전지에서 조금 쉬는 동안 자금이 빠져나온 쪽에서 다른 섹터 쪽으로 움직임이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2차전 쪽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IRA의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두 가지의 테마, 전해액, 그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거는 컴포넌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분리막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출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분리막 관련된 수출 데이터고, 분리막 중에서도 충주 지역에서 수출 데이터를 따로 뽑아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충주 기업에 있는 지역
있는 기업에 그러면 분리막 수출 데이터가 간 거잖아요. 그럼 충주 지역에 분리막 회사는 누가 있냐? 요 회사가 있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계청이라든지 뭐 한국무역협회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면 수출 데이터들을 다 뽑을 수 있는데 그 세부 지표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팔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회사가 팔고 있는지. 자, WC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죠? WC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소지를 한번 보시죠. 어디예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트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충주 지역에 있는 회사의 분리막의 수출 데이터가 많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면 WCP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막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아지면 WCP의 수출도 좋고 앞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겠네 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막 수출 데이터하고 WCP의 매출을 같이 이렇게 한번 보면 2차전지 WCP의 분리막 수출과 매출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거. 그러면 실적도 조금 동행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4월 초에 제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요건 자료인데 WCP가 상대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보다 실적도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네? 그러면 이거 키 맞추기가 조금 분리막 내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저렇게 전고점을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그죠? 자, 이거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 이번에 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WCP는 그런 그림이 되었네요. 자, 근데 뭐 이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 단계 또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막 급하게 추격 매수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없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는 자,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뭐 그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한미글로벌. 네. 한미글로벌을 제가 200일선 부근에 있을 때 이번에 가격 조정 이제 충분히 많이 받았고 200일선 부근에서 모멘텀만 출현하면 부담 없는 그런 위치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드렸는데요. 자, 요거도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습니다. 10,000원부터 거의 45,000원, 50,000원 가깝게 5배 정도 오르는 큰 파동이 나왔는데 이거 대비해서 올랐던 파동 대비해서 얼마나 가격 조정을 볼 수 있는지 이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를 가족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던 지표죠. 네, 상승폭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이제는 얼추 다 왔나라는 것을 볼 때 참고하는 것이 피보나치 수요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지표예요.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인데 자,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상승 파동을 일로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빠진 거예요? 200일선은 야, 절반 정도까지 빠진 거네. 왜? 50%잖아, 여기 50%. 그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이 가격 조정이 상승폭 대비해서 50%를 받으면 거기가 대부분은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건은 거기에서 업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의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가격 조정의 마무리 구간으로 봐도 되는데 때마침 거기에서 왔었고요, 이번에. 그죠? 27,000원 뭐 부근에서 왔었고 제가 이제 이 회사에 하는 부분은 건설하는 단계는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죠? 시공하고 유지 관리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무슨 단계예요? 감리 쪽, 그죠?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감리하고 이런 분들 관리하는, 그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PM을 이 회사는 주로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미글로벌을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KB증권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제 카카오톡 정보를 받고 계시는 우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건설 감리 업체로 세 가지 모멘텀이 지금 가격 조정을 잘 받은 상태에서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상업펀드의 수급이 매우 강하다.
근데 세 가지 이유는 요 정도인 것 같다. 네옴시티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UAE 고위급 인사들이 5월 달에 방한을 하고, 그 다음에 IRA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친환경 관련된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설비 투자를 많이 확대할 때 혹시 이 회사의 건설 감리 부분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 정도로 설정하고 3만 2천 아래에서는 뭐 관심을 좀 가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네, 그 뒤로 지금 주가 흐름이 이런 내용들이죠. 네옴 전시회 개최, 네,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에 국부펀드가 들어온다 5월달에, 네, 이런 것들이었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투자를 독려한다라는 게 이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찍게 되면 거기서 한미글로벌이 수혜를 좀 보지 않겠냐, 그죠? 한국 기업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는데 그만큼 우리 업계들은 이익이 생길 거고, 여기에 같이 동반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글로벌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네. 프로젝트 전반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뭐 하면 전체적으로 원가도 절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을 끼고 미국에서 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사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인다면 한미글로벌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유독 한미글로벌만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강하다. 그러면 이게 이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수급 들어오고 연기금 투신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빵 많이 올랐었죠. 자, 근데 아쉬운 게 금요일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날, 네, 뭐 거의 200일선 부근에서 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금요일도 장중에 12%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버렸네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한미글로벌이 네, 여보세요. 자, 200일선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고, 200일선 부근이면 모멘텀만 생기면 그 다음에 수급까지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위치를 보면, 올라온 위치를 보면 딱 왼쪽으로 하면 쭉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이게? 빠지다가 살짝 들었다가 빠졌던 구간, 요 구간. 특히나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네, 여기 위치까지 딱 올라오니까, 야, 그때 물렸던 분들의, 그죠? 차익 실현일지 아니면 뭐 일단 번져 놨으니까 빨리 좀 이제는 좀 챙겨놔야 되겠다 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아마 윗꼬리를 좀 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수급도 한번 보면 자, 수급 한번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매일 이게 며칠 동안이에요. 약 한 10일 이상 동안 매일 사던 사모펀드가 15,000 정도를 살짝 팔아버렸네요. 대신에 사모펀드가 팔았는 반면에 투신과 보험, 금융투자는 전반적으로 다시 그대로 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제일 처음에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을 좀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윗꼬리 좀 단 거다. 그러면 4만 원 이 부근에서 39,000원과 4만 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모펀드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 보면, 그래서 그 정도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한번 챙기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월요일날 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나요 제가 그때? 자, 이게 다 월요일 건가요? 아, 그러네요. 월요일 거에 다 대부분이군요. 네. 자, 월요일날 또 이야기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 2차 전지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혹시나 이제 좀 뺐다 꼽불리가 되면서 뭐 실적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조금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잠깐 2차 전지가 쉬어간다면, 그 새로운 2차 전지의 흐름을 메울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저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저는 엔터를 후보군으로 말씀을 계속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모멘텀은 BTS의
이 군대 입대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빌보드 핫백에 우리나라 솔로 가수가 1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거는 처음이잖아. 최초. 주식시장에서는 반복되는 것보다,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뭔가 최초라는 자료가 나오면 그거는 매우 임팩트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잘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뭐다? 최초. 그죠? 그래서 이번에 빌보드 핫백의 솔로 가수 중에 최초로 1위 지민, 레이크 크레이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하이브가 재평가, 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애널리스트 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였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위치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왜? 자, SM의 인수를 포기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기대감이 빠지면서 좀 쉬었는데, 양봉을 만들면서 저항이 있음에도 꼿꼿하게 서 있는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양봉의 시가 19만 원을 중심으로 추세 혜택가, 손절 가격으로 잡고 하이브는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하이브뿐만 아니라, 하이브는 저런 이제 BTS 멤버들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가장 경쟁자는 뉴진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뉴진스를 이길 경쟁자는 뉴진스밖에 없다 정도로 뉴진스도 상당히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멤버죠. 그룹이죠. 걸그룹. 그래서 이들의 활약을 생각하면 하이브는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매집하는 이유가 있다. 그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나마 본다면, 하이브 다음으로 본다면, 저는 뭐 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SM과 JYP는 2조 원을 넘어가니까 1조 초반에 있는 YG가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지수의 솔로 앨범의 분위기도 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특별히 제가 되게 강조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볼 때 있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미드스트림 쪽이고 여기가 업스트림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스트림. 여기가 미드스트림.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 거는 이쪽에서 주로 많이 움직였죠. 양극재, 음극재, 그죠? 근데 에코프로가 보여준 것은 그게 아니라, 야, 이쪽이 더욱더 돈이 되는 거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는 리튬, 그죠? 이 두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저렇게 날아가는 신호탄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쪽도 여전히 중요는 하지만 업스트림 쪽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고, 자, 이번에 나온 기사 하나 제가 열어놨는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더 일렉에서, D일렉이죠, D일렉. D일렉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리튬 가공 기술을 확보하라, 배터리 업계가 뜨겁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국내에 공장을 마련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점점 포스코 그룹도, 제가 뒤에 포스코 그룹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양극재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뭐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단위가 크게 많이 나가는 거니까 매출 규모도 크고 하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 쪽은 앞쪽 사업이죠. 앞쪽 사업. 그렇죠? 남들이 잘 못하는, 세계에서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없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런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중간 소재부터 최종 소재까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요건 뭐 그때 제가 똥색, 갈색, 브라운 이야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똥색은 포스코 홀딩스고 이 파란색은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왜 앞에 업스트림이 중요하냐, 해외에 있는 리튬을 정제하는 기업들의 마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이 뭐 5% 정도의 미들 싱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반면에 알버말, 뭐 리벤트, 그 다음에 감펑 리튬 이런 회사들은 마진 자체가 꽤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아마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뭐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뭐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그 수혜주는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자동차 부품사는 저는 에코플라스틱이다라고 우리 가져오는데 말씀드렸던 시점은 여기였고요. 예,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근데 사실 자동차 부품사로서 밸류의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저는 이것보다는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매력보다는 뭐 UAM 쪽에 엣지가 있는 종목이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에코플라스틱의 이 경량화 이 제품들이 훨씬 더 앞으로 그러면 현대 기아차 그룹으로 많이 나가겠네 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UAM보다는 그죠? 제가 기대하는 두 번의 양봉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이틀 동안 살짝 쉬고 있는데 고점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나쁘지 않죠. 네, 흥분하지 않고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제가 밸류가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배에서 3배 미만 요 사이에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그죠? 수출은 이렇게 잘 돼서 좋은데 주가는 이렇게 아직까지 바닥에 있으니 이 간격을 메우는 과정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사들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는 우수 AMS라는 그 수출 실적, 기업의 수출 실적과 주가의 흐름을 그려놓은 건데 수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바닥에서 그래서 매우 싼 상태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발표와 함께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 한번 보시죠. 자, 목요일은 정부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4월 26일 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좀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원자력 내에서도 BHI의 사모펀드의 수급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BHI는 지난번에 이렇게 신고가까지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한번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들려오는지 잘 추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맞물려서 자율주행도 좀 이슈가 되었고요. 자율주행 내에서도 ITS라는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를 이미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그 키워드가 나온 거죠. 시장에서 지능형 교통 체계 ITS. 네. 그래서 이 ITS 사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과거에 이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서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보면 된다. 왜? 실적의 가시성이 높으니까. 그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바로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또 활발하게 시작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현대오토웨버가 튀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대형주는 현대오토웨버, 중소형주로는 모터렉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터렉스도 주가가 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캠트로닉스도 이 OLED, 애플의 OLED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V2X 쪽으로, 아다스 쪽으로도 캠트로닉스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모터렉스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거지만 저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모터렉스, 원익 P&E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원익 P&E가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그래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원익 P&E, 원익 P, 그죠? 원익 P&E가 최근에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원익 P&E에 대해서 관심을 시장에서는 이제 가지기 또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중국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봤고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바닥을 찍고 2월달, 3월달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제가 관심이 있는 쪽은 화장품보다는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이 올리지오의 원택부터 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은 타마 리서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아마 이 화장품 들어서 딱 보여드리면 이 리쥬란이라는 화장품 제가 직접 바르고 있는 화장품까지 제가 들고 와서 아마 장시작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표님이 웬만한 것은 성능만 그런 거 있으면 다 그런 거 붙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 장시작전 방송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리쥬란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이 파마 리서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게 빨리 저도 이게 다시 맞아야 될 텐데 좀 너무 이게 축 처져가지고 자. 아무튼 파마 리서치가 그러한 긍정적인 수출과 함께 이런 미용 쪽에 관심을 받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계 쪽인데 기계는 건설 중장비 쪽의 수출 데이터와 주가의 관계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불도저라든지 이러한 수출 가격 데이터가 최근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견조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 새롭게 지금 또 다시 가격 조정 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전기 장비 쪽입니다. 전기 장비면 뭐죠? 일렉트릭, 전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이게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이들이 새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압기의 수출 데이터와 재룡전기의 매출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가면 재룡전기의 매출과 뭐가 쌓인다? 수주도 쌓이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대부분은 이 유사한 흐름으로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다 신고가로 지금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위기는 2차 전지가 쉬면서 새롭게 움직이는 또 소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의 테마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는 풍력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풍력, 미국의 풍력 ETF가 팬인데 팬이 요게 올라오는 그림이 좀 심상치 않네요 라는 말씀을 금요일 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요게 그때 말씀드렸던 장시작전 방송을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그냥 캡처를 한 건데 하필이면 저 코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CS 윈드가 참 기간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요 거래량 실으면서 요 노란색의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보십시오 라고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노란색을 딱 돌파하는 움직임이 딱 때마침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건 홈페이지는 제가 다 링크 걸어서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걸어온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죠, 그죠? 다 아시죠? CS 윈드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S 윈드가 그래서 보니까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날 주식을 좀 강하게 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S 윈드의 형님이 가면 따라서 같이 가는 회사가 CS 베어링인데 저는 우리 815 관점분들한테 풍력을 볼 때 우리 개인 기관 투자라면 시가총액이 큰 CS 윈드를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개인 투자자니까 좀 탄력성이 좀 높은 종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S 윈드가 뭐 3% 오르면 CS 베어링은 5% 오른다. 대신에 반대로 CS 윈드가 3% 빠지면 CS 베어링은 5% 빠진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내를 할 수 있다면 CS 윈드가 움직일 때 CS 베어링 같은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움직이니까 CS 베어링은 한 방에 오히려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리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풍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것도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발전기에 사용되는 피치 및 요 베어링이다. 뭐 이런 설명 해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링크 걸어놨으니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눌러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CS 베어링도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양봉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분만 할애를 해서 포스코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금요일날 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인토도
기사가 이런 비전을 제시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관계사들이 전반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포스코 그룹 지수를 한번 뽑아보니까 야, 코로나 이후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요. 이건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그룹사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LG그룹도 아직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 못 들었고요. 현대차 그룹도 전고점 못 들었고요. 삼성그룹도 못 들었고요. 네. 누구? 유일하게 포스코 그룹만 지금 2022년 4월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65% 그룹사의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지금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에 업스트림이 있고 밑에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서서히 이쪽으로 업스트림이 중요하다. 우리는 배터리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냐 수요단에 지금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터리를 팔고 그 다음에 자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달을 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죠? 우리는 광물이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룹사가 누구? 포스코 그룹 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대 기업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포스코 그룹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저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도에 올해 초에 우리 김대준 대표님하고 저녁에 방송할 때 PBR 0.3배에서 0.4배만 가도 이거 30% 먹는 거다라고 열심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0.6배 가깝게 거의 더블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0.6배에서 계속 고점이었는데 여기를 이번에 넘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철강 여팡보다는 저런 내용들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포스코 그룹 전반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도네시아까지 출장 가서 이 리포트를 쓰신 저희 회사의 하이난 연구원님과 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13일 날 목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KB증권 플라잉 클럽에 오셔서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앞으로 포스코 이 그룹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뒤에 내용들이 사실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아침 항상 1시간 이상 장시작 전 방송을 하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한번 이 부분은 또 못한 이야기들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개장전 방송에서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